사냥의 최상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먼저 영상에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경황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시기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경황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요, 뭐 스텐판도 있고, 대나무로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플라스틱이 좋습니까? 뭐 이게 대나무가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여쭤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플라스틱은 좀 사고요. 그래서 대나무가 저는 질 낮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텐이 질 좋다고 합니다. 스텐은 좋죠. 예. 부식도 안 되고 오래 쓰겠죠. 근데 비싸잖아요. 저는 양봉을 하면서 꼭 굳이 아니어도 되는데 비싼 자재를 사서 쓴다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취미 양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돼요. 근데 이게 군세가 많다 보면요, 이게 양봉 자재라는 게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바꾸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써본 결과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우리가 이 양봉 자재는 쓰고 보관만 잘 해놓으시면요 오래 씁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그 시기 때 쓰고 바로 잘 보관해 주셨다가 또 쓰면 참 오래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대나무 경황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잠시 딴 데로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경황판인데, 자, 경황판의 원리는 요 구멍이 있죠. 여왕은 통과를 못합니다. 일벌들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숫벌도 통과 못합니다. 숫벌도 커요. 그래서 일벌들만 통과할 수 있는 요 구멍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황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경황판은 왜 쓰느냐? 자, 경황판을 쓰는 목적은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좀 꿀을 많이 따기 위해서 쓴다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요. 여튼간에, 자, 경황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산란하는 공간과 꿀을 따는 공간으로 분리하고자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용을 언제 하게 되냐면, 경황판은 자기 지역에서 아카시아 꿀이 들어오기 10일 전,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요걸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상입니다. 단상. 그럼 우리가 아카시아 10일 전이면 대부분 다 2층, 더 잘 키우신 분들은 3층, 4층 되겠죠. 여튼간에 계산벌이 됩니다. 채야. 그러면 1층 위에다 이렇게 치게 됩니다. 치고 2층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겠죠. 그러면 물론 칠 때 여왕을 밑에 자, 화면이 또 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1층은 산란하는 공간으로 쓰고 2층은 꿀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아카시아 전에 10일 전에 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왕이 알을 낳으면 3일 있다가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 기간부터 9일이죠. 그러니까 3일이니까 6일이겠죠. 부화 3일 만에 해서 6일 뒤가 되면 애벌레가 번데기로 커갖고 성장을 해서 9일이 되면 일벌들이 그 새끼의 입구를 다 막습니다. 밀랍으로. 그 상태를 봉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봉판. 이 영상 보시면 봉판 하죠. 그게 봉판입니다. 그래서 봉판이 있는 상태로 한 11일, 12일 동안 봉판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일벌들이 깨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전에 치운 이유는 봉판 있는 상태에서 12일이면
12일이면 다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일 전에 치워놓은 거는, 자, 1층을 배열할 때는 경판을 치기 전에 소비 배열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왕만 아래층에 놓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왕을 찾아서 아래층에 놓고, 자, 1층과 2층의 소비 중에서 봉판을 우선으로 2층에다 먼저 정리를 합니다. 1층에도 봉판이 있으면 2층에 놓고, 2층의 봉판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 하여튼 2층에다가 봉판 위주로 배열을 하고, 아래층은 나머지 소비를 아래층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카시아 10일 전에, 자, 아카시아 10일 전에 이렇게 치고 2층을 요걸 올리겠죠. 올리면 아카시아 10일 전이니까 10일 후에 아카시아 꿀이 들어올 때 되면 여기에 있는 봉판의 벌들은 거의 다 나온 상태가 돼요. 그죠? 깨어 나오겠죠. 그러면 꿀 들어온 시점에 여기는 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일을 잡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12일이지만 한 번에 하루에 아침에 꿀이 안에 있는 2층에 있는 소비만큼 다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일, 뭐 일주일 전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도 여기 봉판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판이라는 거는 내가 그날 경판 치는 날부터 동시에 얘가 12일 후에 한 번에 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왕의 산란을 깔린 만큼 순서대로 계속 깨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해도 공방은 생겨요. 그런데 저는 보통 10일 전에 해주는 이유는, 아카시아 꿀이 10일 후에 들어온다 하면 10일 전에 경판을 쳐서 보면 여기에는 거의 7, 80% 이상이 다 태어나서 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일 전에 경판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왜 경황판은 그러면 아카시아를 따기 위해서 치느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로 유밀되는 꿀이, 아카시아가 많지 않습니까? 아카시아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꿀 들어오는 양이 아카시아가 최고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카시아 전에도 물론 꿀이 들어오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벚꽃꿀부터 채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카시아 전까지 벚꽃꿀도 딸 수 있고, 또 벚꽃꿀 따고 좀 많이 들어오면 자파도 한번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적습니다. 양은 적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우리가 돼야, 대부분 농가들이 아카시아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맞게 벌도 키워 올리고, 또 경합판 사용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벚꽃꿀 따거나 아카시아 전에 꿀 따는 방법은 또 얘기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경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10일 전에 경판을 쳐주면서 여왕을 밑으로 내리고, 2층에는 봉판 위주로 형성을 하고, 아래층엔 나머지 충판이나 먹이장이나 공섭 위주로 배열을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10일 전에 쳐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자, 그런데 이게 경황판이 안 칠 때도 있습니다. 안 칠 때도. 자, 어느 때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조금 다른 얘기로 갈 수 있는데, 자, 개상을 올렸습니다. 개상을 올렸는데, 만약에 아카시아 나올 쯤에서, 나오기 전이나 아카시아에 맞춰서 신앙을 바꿔주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경험판을 치는 이유는 내가 꿀딸 공간에 산란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층에서만 산란 받고 2층은 꿀 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황판을 쓰는 건데, 자, 아카시아 꿀 들어오기 직전에 신앙을 해준다고 하면, 만약에 천황을 그때 발생을 시켜서 신앙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간에 이거 치기 전에, 경황판 치기 전에 신앙이기 때문에 알을 안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경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5월 20일 날 아카시아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5월 20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왕대나 천여왕, 그래야 왕대를 붙여줄 때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깨어날, 천여왕으로 태어날 왕대를 붙여주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왕대를 붙이던 천여왕을 붙이던 제가 만약에 5월 20일 맞춰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앙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20일부터 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양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알을 못 갈리기 때문에 경판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가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 봉장에서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아카시아 꿀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정말 길어야 열흘이고요. 보통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한 4, 5일, 길어야 일주일 잡으면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아카시아 꿀은 좀 끝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꿀 많이 나오고 좀 길어야, 응지에 있는 아카시 늦게 피는 것까지 쳐도 길어야, 정말 길어야 열흘이고요. 보통 4, 5일이면 끝납니다. 4, 5일. 예, 일주일, 길게 잡아서 일주일이면 아카시아 꿀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신앙을 바꿔주게 되면 천양이 태어난 날부터 일주일 있다가 교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매고 들어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산란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만 해도 열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카시아 꿀이 예를 들어서 길어야 열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여왕의 산란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천여왕이니까 그때는 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치느냐? 그 이후에 신앙이, 천여왕이 나가서 교매하고 산란이 확인되면 그때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뒤에 우리가 보통 야생화 꿀도 체면하고 또 밤꿀도 체면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튼간에 산란실과 우리가 꿀을 저장하는 실로 분리시키기 위해 쓰는 도구다. 경황판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여튼간에 봉장마다 이 병판을 치는 그 방법과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튼간에 그런 용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황판이 또 하나가 저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건 뭐 따라 하시려면 따라 하시고, 아니려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경황판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한쪽으로 요 지금 대나무 바를 제가 잘라놨습니다. 한 칸씩. 여기는 좀 안 잘랐는데 여기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자, 이렇게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만 참고만 하세요. 요 경판 요 살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살을 중간 하나씩 잘라놨습니다. 네 바로 해서 다. 간격이 여기는 여왕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자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분목nen이 나고 숯벌즙을 많이 줘요. 이 소비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또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소강대 밑이나 옆이나 숯벌즙이 형성된 거, 위에나 숯벌즙이 형성된 거는 그때부터 다 칼로 잘라냅니다. 다 밀도로 잘라내버리는데, 그래도 이 안에 숯벌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4월달, 5월달에는 숯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카시아 들어오기 전에,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10일 전에 경판을 칩니다. 치면 아까 이 경험판 간격은 일벌들만 다닐 수 있는 간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왕도 다닐 수가 없고 올라올 수가 없고 숯벌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판을 치고 괴상을 올리게 되면 안에 이 2층에 있던 숯벌들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이 경험판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 많이 여기에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거 자르는 이유는, 물론 자르는 부분이, 요 잘린 부분이 이 볼톱 끝으로 가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하는 방식은, 자, 저는 꿀이 나올 때는, 다시 말하면 꿀 채매 전에는 아래층에 5매 이상 안 된다고 그랬어요. 5매 이상 안 됩니다. 이유는 먼저 영상에 있습니다. 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잘라놓은 부위가 이쪽이에요. 이쪽. 볼통 이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초게 되면, 자,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일벌들이 꿀을 물고 와서 이거 통과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공간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래도 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판을 치게 되면 2층에 있던 숯벌들이 태어나와가지고 내려가질 못해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숯볼을 보시면 큽니다. 통통하죠. 결국 여기에 많이 죽어 있어요. 그것도 일거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경황판을 요 옆에를 이렇게 따냅니다. 한 칸을. 끝을. 요 끝쪽에.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분을 하세요. 그러면 여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올라옵니다. 저는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래에다가 소비를 5매, 많이 넣으면 6매이기 때문에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끝을 지금 공간을 넓혀놨기 때문에 숯벌도 죽어서 못 나가서 죽어서 쌓이는 것도 없고, 또 일벌들이 꿀이 한참 들어올 때 물고 와서 벽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얘들이 쉽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경황판을 치게 되면 이쪽에 아래층에 이 소비가 없는 이 공간에는 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막 덧집 달고 여기도 뭐 난리를 쳐놓습니다. 막 꿀로 막 채워놓고 이래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여튼간에 그거는 이제 공간에 얘들이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헛집을 짓고 꿀 채우는 거고, 여튼간에 그 경황판을 끝에를 좀 간격을 넓혀줌으로써 숯벌도 죽어서 쌓이는 걸 방지하고, 꿀을 물고 왔을 때 얘들이 벽 쪽으로 타고 올라오면서도 쉽게 좀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 꼭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여튼간에 여기서 걱정하실 게 대부분 5매 6매 놓으면요 공간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여왕이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뭐 굳이 말하자면 뭐 100통에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럽니다. 예. 나중에 또 우리가 꿀 딸 때 보면 2층에 당연히 이 여왕이 1층에 가다 놨는데 2층으로 올라오면 산란을 깔리겠죠. 그러면 꿀을 딸 때나 내검할 때 산란이 있으면 여왕 찾아서 다시 아래 놓으면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여기 한쪽에 여기 따는 거는 숯벌 죽는 걸 방지하고, 일벌들이 꿀을 물고 왔을 때 쉽게 좀 일벌에도 쉽게 통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황판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면 경황판은 다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 시기라든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면 경황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경황판은 언제까지 치느냐? 아까 시기는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카시아 10일 전에 저는 경황판을 쳐서 아래층에 여왕을 내리고 2층에는 봉판 위주로 배열을 하고, 아래층에는 나머지 소비 충판 내지 먹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소비 위주로 배열을 한다. 이유는 내가 2층에다가 꿀을 받기 위해서 경황판을 쓰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황판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꿀 따는 거죠. 다음 꿀까지 땁니다. 마지막 꿀까지 그냥 치면 됩니다. 네, 마지막 꿀까지 계속 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그건 나중에 또 영상에서 아마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경황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자, 경황판을 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용이, 저는 이제 마지막 꿀 때까지 이걸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추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경황판을 쳐서 여튼간에 꿀을 채미를 합니다. 그죠? 꿀을 채미를 하면 꿀이 차서 꿀을 따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층에 꿀을 따냈으면 여기는 다 지금 이제 꿀을 따냈기 때문에 다 공방이 되는 거예요. 알도 없고, 당연히 알도 없고, 꿀도 따냈으니까 공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꿀 따고 나서는 그날 저녁이나 대부분 우리가 꿀을 채미할 때는 오전 일찍 해요. 왜냐면 그날 아침이 낮에 해가 뜨면, 해가 뜨기 전에 물론 꿀을 물고 오지만 점점 시간이 진행될수록 처음에 꿀이 들어올 때 물꿀이기 때문에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대부분 아침 일찍 채미를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꿀을 채미하고 공방이 생기면 그날 저녁이든 그 다음날이든 바로 소비 또 배열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건 따로 제가 자세히 또 나중에 영상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꿀을 따내고 공방이 됐으면, 여기는 그동안 일주일이든 10일 만에 땄던, 여기는 그동안 여왕의 산란을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럼 봉판도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아래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층에 산란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내가 꿀을 받기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꿀을 채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얘는 알을 계속 낳은 상태고 또 알이 커가지고 다시 봉판이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봉판, 여왕은 딸려오지 않게 여왕을 아래 둔 상태에서 봉판하고 요 공소비하고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바꿔줘야 얘는 또 여기서 산란을 나갈 공간을 줘야 산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장수대로 봉판이 2장이면 2장 정도, 오매면 한 2장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충판도 1장, 내가 3장을 주고 싶다 그러면 충판도 1장 올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여튼 아래층에 산란할 수 있는 공소비로 놓아주시고 아래층에 봉판으로 된 거는 다시 위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장이면은 뭐 많이 올려야 3장이겠죠. 그러면 위에 보통 7장, 8장으로 딴다 하더라도 4장은 봉판이 터져나오기 10일이 넘기 전까지는 다시 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5장에서 충분히 딸 수 있어요. 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하여튼 꿀 채미르고 나서는 아래층에 그동안 산란, 봉판이 된 소비하고 2층에 공소비하고 바꿔놔야 된다. 산란권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양봉을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부수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오늘 그 경판 간단하게나마 경판에 대해 사용법, 시기 사용법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벚꽃 꿀 따는 방식.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전에 야생화 꿀이 들어오죠. 양은 적지만 그걸 또 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경험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